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선에 그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 세관을 만들어서 세관의 그 재정을 쥐기 위해서 재정 전문가라고 해서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이용장애가 특별히 엄선을 해서 보내서 조선의 이 세금 문제, 그리고 이 조선이 지금 외국하고 막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외국어도 모르고 국제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재정 문제하고 외교 문제를 당신이 장악해. 그래가지고 이 멜렌도르프를 보냅니다. 멜렌도르프가 조선에 와가지고 벼슬을 받는데 무슨 벼슬을 받느냐? 지금으로 치면 외교부 차관 직함을 받습니다. 외부 협판이라고 그러는데 차관을 맡고 그 다음에 세관 소위 말하는 이제 해관 총세무사 막강한 거 이제 재정권 그 다음에 외교권을 멜렌도르프가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서양 사람을 통해서 조선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리모트 컨트롤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요 인천 세관이에요. 예. 자, 이쯤 되면 이게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독립국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중국의 이 식민지, 말이 식민지지만 준식민 정도로 격화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급기야 이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청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것을 체결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수륙,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장정인데 그 수륙 무역 장정의 제일 일장이 뭐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이렇게 명문화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조선은 고종으로 해놨고 청나라는 이용장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선국왕은 청나라 직계 총독하고 같은 레벨의 사람이라는 것을 명문화해놨습니다. 또 원래는 조약을 체결하면 조약이라고 이름을 써야 되는데 조약이라는 것은 같은 주권 국가인 국가 대 국가가 맺는 것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조선은 이게 국가가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의 속국이야. 속국이니까 조약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황제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체결하는 것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장정. 그래 이 장정이라는 이름을 쓴 것도 결국은 식민지를 상징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모군란을 계기로 해서 이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 3,000명을 주둔시켜서 서울을 점령하고 조선으로부터 외교권, 재정권 모든 것을 다 뺏어간 아주 그래서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이 구한말 이 조선과 중국과 일본이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조항이 다 들어가 있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 협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평등 내용이 워낙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어서 조선의 뭐 모든 분야에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심각한 거는 조선의 바다를 청나라가 지킨다라고 이렇게 명문화해 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장정 체제는 중국이 조선을 서양식으로 식민 통치하기 위해서 강제한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장정 체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시진핑이가 얘기한 사실 조선은 우리 중국의 일부였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이 조청상민 장정이다라고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조선의 군대가 완전히 다 와해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3,000명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조선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외교, 재정 이거는 청나라가 보낸 멜렌도르프가 장악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으니 지금 시진핑이가 야 그거 그때 이거 우리 식민지였는데 너희들 왜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어디 그 식민지가 말이야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감히 중국한테 까불어. 빨리 임마 우리 품으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박원순 씨가 그 참 돌아가신 분 말씀을 또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중국은 말이고 우리는 말공둥이에서 붙어가는 파리라고 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어요? 중국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다. 응?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중국몽이라는 게 뭐예요? 이때서부터 청일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일본이 서울을 점령할 때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조선은 청나라의 아주 집요하고도 잔인한 간섭에 시달렸습니다. 조공사신단을 북경에 파견해가지고 황제한테 아주 극진히 얘를 행하지를 않나. 청나라 칙사가 서울에 도착하면은 이 다른 나라 이 외교관들이 보는 앞에서 청나라 칙사한테 5배 3고두를 실시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사실 그 조선시대 그 개국된 이후에 모화관이라고 그래서 이 영은문이라고 해서 지금 그 독립문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청나라 칙사를 환영하기 위한 건물을 져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조선 국왕은 거기까지 안 나가고 조선 왕궁 안에서 청나라 칙사를 공식으로 만났습니다. 이게 3배 구고, 5배 구고도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중종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어부지리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하들이 하도 쿠데타로 이제 집권하다 자기는 이제 쿠데타군한테 엎혀서 왕이 되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 개국공신들한테 하도 휘둘려 가지고 나는 이제 중국에 의지해 가지고 이놈들을 한번 제압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중종 시대에서부터 중종 임금이 야 청나라 칙사면 우리의 아버지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다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영은문에서 신하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한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모군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실상 단순합니다. 왕조가 돈이 없어가지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못 줘서 쩔쩔매고 있다가 간신히 월급이라고 준다고 해서 13개월 만에 월급 준다고 그러니까 좋아라고 가서 갔는데 월급이라고 보니까 썩은 쌀에다가 돌이 섞인 걸 주니까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이제 가서 우리 좀 어떻게 억울한 거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대원군이 일본 공사관 공격하라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문제로 비화가 됐고, 국제문제로 비화가 되니까 청나라가 야 이러다가 일본에게 조선의 종주권을 뺏기겠다 싶으니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면서 차제에 아예 일본이 여기다 발을 못 붙이도록 식민지 체제를 만들자. 이래서 사실은 조선이 초기에 영선사도 보내고 조사시찰단도 보내고 통리기무하문도 만들고 해가지고 열심히 개화 좀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 완전히 평지풍파 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개화가 완전히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개화라는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는 이런 아비규환의 세상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 시절에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만 줄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제가 이 청나라하고의 관계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청나라가 그걸 통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교과서에서도 없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청나라가 조선을 식민지로 막 이렇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 조선의 왕 고종이란 사람은 아주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는 데는 비상한 이 재주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외교도 하고 싶고, 내가 내치도 하고 싶고, 돈도 내 맘대로 갖고 싶고, 재정도 내 맘대로 쓰고 싶은데, 아니, 저 멜랜더로프라는 놈이 와가지고,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지를 않나, 조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시비를 걸지를 않나,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영국,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랬더니, 야, 우리가 왜 너를 도와줘? 미국, 좀 도와주시오. 너 관심 없어. 일본도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괜히 잘못했다가 청나라하고 전쟁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일본도 손 안 쓰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 오케이, 땡큐!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 억압을 하면 할수록 고종은 이제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그런데 영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선 책략을 써주면서 너희들 러시아가 쳐들어내서 러시아하고 손잡으면 큰일 나. 너희가 절대로 러시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래서 조선 책략 책까지 써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런 이야기는 다 잊어먹고 청나라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베베르 공사, 이 러시아 공사가 뭐라고 이 약속을 하냐면, 야, 러시아는 너희들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전제군주 국가야. 그러니까 전제군주국에 대한 왕권은 우리가 확실히 보장해줘. 그러니까 우리랑 손잡으면 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아? 우리가 청나라 압력 다 물리쳐줄게. 막 이렇게 가만히설로 그냥 속이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면서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나라가 저렇게까지 악랄하게 안 굴었으면 과연 고종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주제인데, 이 역사라는 건 참 이런 식으로 굴러가다 보니까 결국 고종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러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80에는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거 일어나는 그 와중에 고종은 정말 이 국제적인 정세로 보면 절대로 이 손을 잡아서는 안 되는, 러시아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이 정세를 파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패권국이 국제 질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영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바다로 나온 길을 봉쇄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이 국제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 국제 전략의 구멍을 뻥 내버리는 것이 조선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조선이 틈만 나면은 러시아를 끌어들입니다.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에 이어서 제1차 조로밀약, 제2차 조로밀약, 이래가지고 계속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영국이,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그게 거무도 점령이죠. 거무도를 점령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종의 러시아에 대한 끝없는 짝사랑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영국은 해군국이지 않습니까? 육군이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을 본토에서 실어오려면 거리가 얼마예요? 돈도 많이 들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쌈도 잘하고 군대도 아주 잘 짜여져 있고 그러니까, 야, 일본, 너 러시아하고 전쟁해. 러시아 전쟁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근데 일본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합니까? 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못해? 우리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 다 대줍니다. 영국이. 우리 돈 없는데요. 야, 전시채권 발행해. 그래가지고 전시채권을 일본 정부 1년치 예산의 11배를, 어마어마한 양을 전시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그 전시채권이 팔리나요? 그러니까 또 유태자본 팔 비틀어가지고 유태인들한테, 야, 저 일본 전시채권 다 사줘. 유태인들이 다 사줘요.
그래서 전쟁한 겁니다, 이게. 왜 전쟁했냐?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는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데 자기네 힘으로 하자니 너무 수그러우니까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하고 영일동맹 맺어가지고 야, 너희들이 가서 막아서 이기면은 조선 너희들에게 줄게. 그래서 그 일본이 러시아 물리치고 조선을 일본의 관리로 넘겨준 게 한일 합방이죠. 그래, 이 모든 그 근원은 뭐냐? 청나라가 하도 그냥 압박을 하니까 자기 왕권을 보호해주겠다고 하는 러시아에 속아가지고 끝없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 고종의 외교적인 패착이 궁극적으로는 한일 합방에까지 이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 국가 지도부의 선택이 최악의 상황을 낳고 말았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이 뭐냐? 이모군란이다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모군란 그러면 단순히 뭐 99인들의 뭐 반란이었고 뭐 대원군이 뭐 잡혀가고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관계적으로 보면은 그 배후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정세하고는 정반대의 일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나라를 잃는 이런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역사에서 벌어나는 이모군란, 갑신정변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국제적으로 얼마나 이 치밀한 이 세계 전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제 갑신정변을 비롯해서 이 영국이 아주 검은 돌을 점령을 하게 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움직이는 이 국제 전략,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